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감기에 걸리셨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이라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밥도 잘 안 드시고 말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열은 별로 없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쉰다고 하셔서 응급실에 달려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노인성 폐렴의 전형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그 며칠이 치료의 골든 타임과 생존율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폐렴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국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80명이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의 무려 90%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폐렴은 이미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며 고령층에게는 암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 폐렴으로 발전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35%에서 5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폐렴이 처음부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의 폐렴과 달리 고열도 없고 심한 기침도 없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희미해서 가족들도 심지어 어르신 본인도 그냥 감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며칠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폐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염증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령자에게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돌변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징후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폐렴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고령자에게는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기 쉬운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폐 안에는 기관지, 점막과 면역, 세포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깊숙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침 반사라는 기전이 있어서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오면 강하게 기침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두 가지 방어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이것이 폐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 방어 시스템이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면역세포의 수와 활성도가 젊은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침 반사도 둔해져서 이물질이나 세균이 기도로 들어와도 예전만큼 강하게 밀어내지 못합니다. 기관지, 점막의 썸모 운동, 즉 세균을 바깥으로 쓸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한 털들의 움직임도 노화와 함께 느려집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어르신이 고혈압, 당뇨, 신부전, 만성폐 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은 면역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고 폐렴이 발생했을 때 폐혈증이나 호흡 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빠르게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건강한 젊은 사람의 폐는 튼튼한 성벽을 갖춘 도시와 같습니다. 감기라는 적이 쳐들어와도 성벽이 버텨줍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폐는 성벽이 오랜 세월 닳고 군사도 줄어든 도시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훨씬 쉽게 함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폐렴의 위험한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징후는 열이 거의 없는데도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렴이라면 당연히 고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노인성 폐렴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폐 안에서 염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37.5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열 혹은 심지어 정상 체온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가 진행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염증이 생겨도 체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면역 반응 자체가 약해서 강한 발열 반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폐렴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 당시 정상 체온이거나 37.5도 미만의 미열만 보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체온, 즉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매우 심각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열은 별로 없는데 평소보다 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 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피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징후는 식욕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물도 잘 안 드시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를 거의 안 하시거나 물도 잘 드시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입맛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폐렴이 진행되면 몸 전체에 퍼지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 식욕 중추가 억제되고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집니다. 또한 숨이 조금이라도 차기 시작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과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수분 섭취 감소가 탈수로 이어지고 탈수는 혈액 점도를 높여 혈전 위험을 높이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며 가래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어 기도 폐쇄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사흘 이상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탈수와 폐렴을 동시에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징후는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의식 변화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고령자 폐렴의 가장 충격적인 징후일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말씀도 잘하시고 정정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오늘은 대화가 어눌해지거나 날짜나 장소를 헷갈려 하거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자꾸 졸거나 멍하게 계시는 경우 많은 가족분들이 치매가 갑자기 생긴 건가? 혹은 너무 피곤하신 건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혼란 상태는 노인성 폐렴의 매우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이미 뇌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 상태가 급격한 의식 저하나 선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폐렴 환자의 상당 비율에서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 없이 갑작스러운 혼란, 의식 저하, 보행 불안이 유일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침이나 발열이 없어도 폐렴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갑자기 평소답지 않게 멍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이것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즉각적인 의료적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한 징후는 호흡수 증가와 숨이 얕아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신 어르신의 숨을 1분 동안 세어보십시오. 정상 성인의 안정호흡수는 분당 12회에서 20회 사이입니다. 만약 어르신의 호흡수가 분당 25회를 넘는다면, 특히 30회를 넘는다면 이것은 폐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문제는 어르신 본인도 옆에 있는 가족도 이 호흡수 증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좀 숨이 차다고만 느끼거나 심지어 아무 느낌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좀 천천히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 상태에서 호흡수가 분당 25회 이상이라면 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이며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르신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입니다. 94% 이하라면 주의가 필요하고 90% 이하라면 이것은 응급 상황에 해당하므로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고령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하나씩 구비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징후는 사례가 잦아지고 식사 중 기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 폐렴 중에서도 특히 흡인성 폐렴의 전조 증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이란 음식물이나 침, 위 내용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삼킴 기능을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특히 노인 3명 중 1명꼴로 삼킴 장애,
즉 연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이것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삼킴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을 먹을 때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지만 기침 반사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기침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들어간 음식물 조각이나 세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흡인성 폐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조용한 흡인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음식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도 기침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흡인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목소리가 잠기거나 젖은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있다는 신호이며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한 징후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인 폐렴은 이 5가지 징후 중 단 한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이미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열이 펄펄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나야 폐렴이라는 생각은 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은 별로 없는데 기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식사와 물 섭취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평소답지 않은 멍한 상태, 분당 25회 이상의 빠른 호흡이나 산소 포화도 94% 이하, 그리고 사례가 잦아지고 식후 목소리가 젖어 들리는 것,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적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거나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찬 경우, 입술이나 손가락 끝이 파란빛이나 보랏빛으로 변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깨울 수 없는 경우,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진 경우, 심한 혼란 상태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고령 어르신이 숨을 잘 못 쉽니다. 폐렴이 의심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응급 대응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어르신이 기침하거나 구토하려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누이셔야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혼자 두지 마시고 이전에 복용하던 약 목록을 챙겨서 병원으로 함께 가십시오. 응급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징후 중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당일 내에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인 폐렴은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내일 보자고 미루는 것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노인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폐렴 구균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렴 구균 백신은 노인에서 폐렴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 접종 시 예방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감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독감 바이러스가 기도를 손상시키면 2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감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은 독감 단독에 비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가을 독감 예방 주사를 반드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것이 흡인성 폐렴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수면 중 소량씩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흡인성 폐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2번 이상 양치질을 하시고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세척하고 밤에 빼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 후 가글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식사 자세와 방법을 주의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반드시 상체를 90도 이상 세워서 앉은 자세로 드셔야 합니다. 누운 자세나 반쯤 기댄 자세로 드시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사 속도는 천천히 한 번에 적은 양을 여러 번 삼키시도록 하십시오. 식사 후에도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는 것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가 잦은 어르신의 경우 음식의 질감을 조절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 같은 묽은 액체보다는
걸쭉한 액체가 삼키기 더 쉽고 흡인 위험이 낮습니다. 네 번째로 손 씻기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감기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비말과 접촉입니다.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십시오. 감기에 걸린 가족이 있다면 어르신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십시오. 어르신이 감기에 걸리기 시작했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폐 기능과 면역력을 유지하십시오. 가벼운 걷기 운동은 폐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호흡 근육이 강화되고 기도 점막의 방어 기능이 유지됩니다.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심호흡 운동을 하루 여러 번 하시는 것도 폐 환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65세 이상 부모님 혹은 어르신이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종 기록이 없거나 오래됐다면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접종 일정을 잡으십시오. 둘째 날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구비하십시오. 약국에서 2만원에서 4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평소 산소포화도 수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 수치가 기준점이 됩니다. 셋째 날에는 어르신의 식사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밥상 앞에 앉으실 때 상체가 충분히 세워지는지 너무 빨리 드시지는 않는지 함께 식사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에는 어르신의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의치는 매일 세척하고 계신지, 양치질은 충분히 하시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와드리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위험 징후를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하십시오. 어르신을 자주 보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 징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어르신과 함께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10분이라도 매일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날에는 어르신의 주치의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폐렴 예방 접종 상태와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폐 기능 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 폐렴은 어르신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채야 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본인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르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시고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날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적 도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어르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